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음, 분할합병 얘기가 나와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흔들고 있는 파동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산의 이번에 분할합병 조치가 옳으냐 그르냐, 네, 그리고 그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느냐 것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두산 로보틱스 주주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분할합병 건이 두산 로보틱스에 도움이 되는 건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두산의 분할 합병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만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감원에서 그 적정성 여부는 판단을 해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감원의 어떤 적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희망을 가져갈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년간 적자 보이다가 갑자기 흑자를 보여가지고 크게 튈만한 실적주를 하나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최근 시장이 참 어렵죠. 네,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빛을 발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종목 여러분들도 꼭 대박 내보시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투산그룹의 재편으로 인해서 분할에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이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매수 청구권, 이거는 이번에 분할 합병권이 금감원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총에서 일단 무산이 된다든가 또는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5천억 정도 이상이 돼가지고 뭐 두산 쪽에서 이번 분할 합병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건들의 상황이 발생돼서 뭐 예를 들면 분할합병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이 분할합병 건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크게 올랐느냐 이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죠. 절대 그러지 않고 어려운 행보를 보였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급등을 했다면 이 건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결격살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상태에서 지금 이 재료가 나온 거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다. 잘 되면 크게 대박 시사낸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인 기관 같은 경우가 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왜 매수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자체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매수 청구권 가격은 잘 아시죠? 네, 얼마입니까? 80,472원이에요. 네, 이 가격선입니다. 이번에 합병권이 일단 뭐 취소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면은 이 정도 가격에 사달라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기준일이 11월 12일로 변경돼 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8만 원, 8만 472원에 두산 로보틱스 사측에서 사달라고 이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어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합병이 취소가 되거나 5천억이 넘어가지고 또는 주총에서 뭐 부결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매청권을 행사한 분들의 어떤 경쟁률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가능성이 이런 그 복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가격에서 위쪽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분할 합병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절대 손해보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캐시카우 능력이 엄청난 두산 밥켓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두산 로보는 잃을 게 없다. 뭐 두산 밥켓이나 또는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생각하기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는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요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경영권 지분 변동 종목들이나 경영권 그 분쟁 종목들이나 또는 뭐 M&A 건에 대한 종목들, 지금 이 합병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맥락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갖고 계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기회에 더 추가하셔도 된다.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건들에 대한 상황이 바뀌면 제가 뭐 바로 그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리고 정보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영상을 4시간마다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라고. 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게 뭐 100% 무료입니다. 뭐 유료가 아니고요. 무료니까 이 정도 도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주셔야만이 정보 바로바로 받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윈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잘 아시죠?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